안녕하세요. 심선생 페이지의 심선생입니다. 경기도 국어 임용의 초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딱 한 후에 그해 1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1월에 시험을 봤죠. 그리고 나서 1차 합격,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2차 합격 후에 지금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 시를 읽고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버링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있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어 임용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제가 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국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만만하게 봤는데 양이 너무 방대해서 진짜 그 기에 압살됐던 영역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문학은 사실 작품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목차화하기도 사실 어렵죠. 시대별로 나누는 것 정도? 그런데 이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요목화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위계, 목차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이려면 점점 줄여가면서 압축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과목인 것 같아서 좀 어려움 있으시더라도 조금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교론은 사실 가장 중요한 뼈대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하고 또 그걸 둘러싼 이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어과 교육과정은 여러분 어디서 다운받으시는지 아시죠? 이 국어과 교육과정은 직접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점 같은 데는 다 이렇게 예쁘게 링을 해서 팔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만 의무교육과정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본 건 아니었어요. 이 국어과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가이드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봐서는 중요도를 평정하기 너무 어렵고 내용도 너무 빈약하고요. 상반기에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 용어도 안 들어오고 해서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하반기 되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키워드 같은 거요. 그래서 이 국어과 교육과정은 직접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쭉 교재, 교과서, 개론서, 이 교육과정 이렇게 4개를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차례대로.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보는 강사 선생님을 고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감도 안 오거든요. 저는 1, 2월에는 교과서를 거의 못 봐서 되게 막막하고 되게 재미없게 느껴졌는데 그 후부터는 교과서를 함께 수업 시간에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구나. 요즘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이게 중요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 교과서도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교과서를 볼 때부터는 거의 지도서를 보게 될 텐데 거기에도 이 교육과정이 잘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랑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던 개론서들이 독서도 하나 봤고 장문도 하나 봤고 화법도 하나 본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버전만 보고 이전 거는 아예 안 봤다는 거. 봤다면 강사가 요약해 놓은 자료만 봤어요. 화법, 장문, 독서로 나눠져 있죠. 화법 안에서도 성취 기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성취 기준 중에 나소년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중학교 3학년 때 만약에 또 나왔다. 그러면은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주장과 근거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심화되는데 어쨌든 줄기는 하는 거잖아요.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큰 뼈대로 이렇게 몇 개의 주제로 이렇게 나눠져요. 화법 안에서 성취 기준이. 그러면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그 밑에 이론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죠. 성취 기준이 먼저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핵심 이론이 나와요. 교과서도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개론서가 이제 정리가 돼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개론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이전에 나왔던 개론서 요약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요약을 구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교론 공부할 때 팁을 드리자면 목차 중심으로 공부하라 해요. 이걸 모두 아우르는 큰 개념, 그 밑에 뭐가 있고 이걸 외우려고 한다고 하면 이 큰 것만 돼도 밑에 걸 쫙 다 외울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큰 것부터 잘 알아야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목차를 항상 먼저 보거든요. 공부를 했다. 그날은 이제 목차만 딱 보는 거예요. 이 목차만 보고 내가 이 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따로 종이 인출은 안 했지만 이렇게 수시로 목차를 보면서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쳐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것만 쏙쏙 딱 꼽아서 공부할 때 그 곁다리도 머릿속에 사실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 강사 선생님이랑도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국교론을 단권화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나갔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던 거죠. 책 한 권을 이 한 바닥에 정리하는 것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여기는 지금 국어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론을 정리한 한 바닥이네요. 그렇다면 아마 장문 교육론을 정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장문 교육론이 되는 거죠. 장문 이론 플러스 장문 교육론. 해서 한 바닥에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중요한 이 원래 목차가 되는 것들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깨알같이 진짜 중요한 것만 적어야 되거든요. 자꾸 요약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진짜 외워야 되는 것만 나와요. 키워드만. 그래서 여기는 진짜 중요한 엑기스만 담아서 적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추려서 이걸 몇 번을 그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그려질 수는 없고요. 몇 번을 그려야지 이렇게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고 서로 간의 관계가 드러난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 판에 적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 다음 장 넘기면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하기도 진짜 너무 수월하고 대화만 해도 벌써 자아인식, 갈등 상황, 언어 예절 이 세 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눈에 파악하고 언어 예절 안에는 뭐가 있었지? 바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말고도 문법이나 문학에서도 결국엔 다 똑같이 했거든요. 이거는 문법인데 중에서도 의문론을 이 한 판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시험 직전에 계속 이거 한 달 내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한 판에 다 정리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이거는 기출에 나왔던 건데 중요한데 하면은 또 여기다 기출에 나왔던 거라는 나만의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이거는 2015년에 새로 나온 개념이었잖아 하면은 또 다른 펜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네, 강조를 하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목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한 판도 있었지만 이 한 판 말고도 진짜 직전에 그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내가 아는 걸 한번 이렇게 써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위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일 큰 장문의 본질이라고 하면 장문 기능 가치 이런 칸 제목만 제가 써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여기다가 내가 기억나는 것들을 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 막히는데 하면 다시 여기 확인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보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시 확인하는 게 이건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시험 직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타이핑으로 했어요. 타이핑으로 해놓고도 내가 정리한 걸 한 번 더 보는 거죠. 다시 내가 인출을 해서 한번 써보고 중요한 걸 표시를 해보고 판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여기를 싹 다 지우고 이 앞에 표만 작게 줄여가지고 그 목차만도 이렇게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험장에 들고 갔었는데 그 다음에 가방에 어디 쑤셔 넣어서 없어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도했던 건 그런 거죠. 목차만 딱 가지고 시험에 가는 거죠.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세부 내용은 내 머릿속에 있고 나는 이 목차만으로도 그걸 다 이렇게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교론 공부를 하실 때는 과목보다도 더 이 요목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양이 이것도 방대하죠. 방대한데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